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5월 1일,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네, 집에서 쉬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테고, 출근하신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출근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시경제 방향성부터 해서 이번 주에 있을 주요한 일정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어떤 변화들,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뚜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변화들을 한번 알아보고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이 또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 정리해서 우리가 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300여 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모든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냉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중요한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라는 건데요. 자, 이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방송을 좀 쉬다 보니까 언급을 못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전 달과 비교를 했을 때 상승률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물가가 좀 잡혀가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근원 PC, 식품과 에너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를 보시면은 이전보다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예측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 지수가 많이 꺾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서 좀 큰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소비 지출이라는 거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근원 PC가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게 됐죠. 네, 거기다가 같은 날 발표된 지표 중에서요,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전을 상회를 했고 예측치도 상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열되어 있고 개인 소득은 줄지 않고 있고 임금이 상승세를 타는 구조적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이어지게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결국은 이런 두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연준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4일에 금리를 발표하게 될 텐데 0.25%포인트 상승한다는 쪽이 83.1%가 됐습니다. 뭐 최고치를 찍었을 때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지만 뭐 압도적인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FOMC의 금리 발표가요, 단기 방향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어쨌든 시장은요, 5월까지만 금리를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6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유지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은행 위기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차례 이상 추가 인상하는 거는 굉장히 경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JP 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의 어떤 전문가들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0.25%포인트를 인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기자회견을 가지게 돼요, 이후에. 거기서 최종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일 거라고 확정을 해주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피보팅에 대한 일정들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게 되면은 아마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보시면요, 단연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요일 3시에 발표되는 이 금리 결정,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요거를 가장 주시를 하셔야 되고, 이번 주에 또 주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고용에 대한 게 많아요. 보시면 노동부 구인구직 보고서도 있고, 비농업 고용 변화도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다 고용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매일마다 거의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의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어떤 시그널들,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시그널은 고용 지표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은요, 이 경기에 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가늠하기에 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는 뭐냐? 바로 이 제조업 지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 나오면요, 제가 또 시황 영상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또 등락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30K를 터치하고 뚫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사실상 이거 보시면 보합세에 가깝지만 소폭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0.21%죠. 사실상 보합이라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도 2% 이상, 도지코인도 거의 3%, 리플도 2% 가까이 떨어졌죠. 반면에 이 BNB 코인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은요, 알트코인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부터 계속해서 또 특정한 코인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거니까요. 시황 영상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48일 경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63으로 또 3계단 상승을 했고요. 이틀 연속으로 지금 그리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언제든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상승 쪽으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CVD 차트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좀 고래들이 관망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 피로감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지표,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비롯해서 사실 모든 자산들이 아마 이번 주는 눈치 보기를 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매수세는 특별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27K도 거의 희미해지고 있죠. 반면에 지금 30K와 31K의 매도벽은 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30.5K 정도에도 매도벽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역들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좀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 홀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가장 큰 갈색 고래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지금 홀딩을 하다가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고래인 보라색 고래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일정 부분 매입을 하다가 또 부분 매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좀 일정 부분 또 매입을 했어요. 이 부분은 갈색 고래와 좀 다른 움직임이죠. 갈색 고래가 부분 매도를 할 때 부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부분 매도를 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또 유지하는 모습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빨간 고래가 가장 좀 의아한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 시장에 어떤 상승세를 주도해 왔는데 상당 부분 물량을 이제 털어냈고요.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매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다가 꾸준히 부분 매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보라색 고래처럼 일정 부분 매입을 했는데 다시 이제 계속해서 부분 매도를 하면서 지금 관망세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색 고래 같은 경우는 자, 이 지점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물량을 늘렸어요. 그러다가 또 일정 부분 매도를 했지만 또 급격하게 늘렸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티멘트에서 자료를 하나 냈어요. 이거를 AMB 크립토라고 하는 매체에서 기사화를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00개에서 10,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고래들이죠. 자, 이 고래들이 4월 11일 이후로요. 64,094개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계속 모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왔다는 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상방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고래당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5,35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AMB 크립토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고래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세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당한 자본을 보유한 이 투자자들이요,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건 결국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들만 이 시장에 계속해서 진입해서 비트코인을 모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인 글래스노드에서 이 비트코인을 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미, 우리말로 하면 개미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새우라고 부르거든요. 이 새우들의 이 축적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네트워크 역사상 가장 많은 월 평균 28,000 BTC를 이 새우들이 축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요, 이 새우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한 거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새우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똑똑해졌다는 거죠. 스마트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것 역시도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1일 트랜잭션 수인데요. 올해 들어서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17년 이후로 최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지금 최고점으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글래스 노드에서는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은요, 비트코인 기반의 NFT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이 오디너스 프로토콜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이제 스택스라는 거거든요. 이 스택스라는 이 프로젝트인데 이 스택스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웹3 개발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 이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에서의 개발이 굉장히 더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그냥 자산이다. 기술은 좀 낙후돼 있지만 어쨌든 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 활용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있었고요. 반면에 웹3를 주도했던 이더리움은 신기술, 혁신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었는데 오디너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NFT를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요. 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용 사례와 기술의 등장으로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개발자 문화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웹3의 혁신을 이더리움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참여하는 개발자의 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빠르게 늘어서 이더리움과 같은 기능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찬반의 논쟁들이 있어요. 정통적으로 비트코인 맥시 혹은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통성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고 변화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게 변화의 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국가적인 비트코인의 채택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부탄 정부가요,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비트코인 채굴을 해왔다라고 해서 이걸 포브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포브스에 따르면요, 이 부탄의 국부펀드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에 또 여러 디지털 자산에 수천만 달러를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부탄 왕국은요, 어떻게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냐면요, 히말라야 산맥이 공급하는 빙하가 공급하는 굉장히 엄청난 수력을 통해서 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걸로 이제 80만 명의 국민들에게 전력도 공급하는데 이런 막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의 영상을 꼭 한번 제작을 해 드릴 거고요. 네, 결국 부탄은요, 화산열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엘살바도르에 의해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요, 57%로 이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달러와의 상관계수는 이제 마이너스 0.7이에요. 그래서 탈달러화가 진행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지금 또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리스크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자산이라는 내러티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위기나 국가적인 위기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피난처로 활용이 되어 오고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의 평생의 파트너 찰리 먼거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인데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요, 상업 부동산 부실 대출에 대거 노출돼 있어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월가에서 지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크든 작든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비트코인이 중요한 리스크 해지 용도로서 그리고 피난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위기가 그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블룸버그가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4개월 연속으로
월 단위 상승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연간으로 260% 상승의 전조라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비트코인이 현재 3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유행하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내러티브에 이제 동참을 한 거죠. CMC 인베스트 싱가포르의 크리스토퍼 퍼브스라고 하는 분은요, 암호화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피뢰침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모으는 역할을 결국은 비트코인이 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유동성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BCA 어소시에이츠의 후안 코레아 오사라고 하는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부분적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러티브이죠.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뒤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금 시총의 25% 수준까지만 접근을 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 가격은 16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 상승분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제이미 더글라스 코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권 시장의 자금 1%만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해도요, 비트코인 가격은 18만 5천 달러가 될 것이다. 네, 대부분은 긍정적인 전망들, 그리고 10만 달러는 가볍게 넘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자, 이보다 더 큰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플랜 B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 시장을 굉장히 잘 예측을 해서 유명해졌다가 지금은 그 명성을 조금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다시 이제 출연을 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게 그냥 소개를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분이 S2F 모델, 스톡드 플로우라고 하는 모델을 직접 만든 장본인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봤더니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8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감기는 이제 내년이죠. 그래서 2024년 4월 이후에 이제 그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거의 70% 가까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얼마 전에 이 SEC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방식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관련 조치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SEC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공을 펼친 거죠. 네,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겠죠. 갑자기 느닷없이 반격이 굉장히 세게 들어온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반격하는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 비즈니스 중단해야 된다. 암호화폐는 다 증권이다. 이렇게 전혀 어떤 내용에 구체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 분의 의견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언급드리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이에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 파란색 선이 바로 이제 20일 EMA고요. 요 빨간색이 50일 SMA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 EMA가 지금 28.7K인데요. 이게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꼬리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가 양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자 황소라고 하겠습니다. 불리시한 세력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30K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 이 지지선, 아까 그 저항선을 돌파해서 통과를 할 수 있으면 31K와 32.4K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영역에서 굉장히 큰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40K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목해야 되는 건 50 SMA인데 이게 28K 정도인데 자, 여기서 이제 BTC 가격이 만약에 이 수준 아래로까지 하회를 하게 되면은 이 베어리시한 곧 매도자들의 어떤 세력들이 더 세지게 되고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25.2K까지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일봉을 보고서 한 얘기고요. 4시간 봉을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4시간 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파란색이 20 EMA, 그리고 빨간색이 50 SMA입니다. 자, 이 베어리시한 세력들, 이 곰 세력들이요, 20 EMA 아래로 계속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이 불리시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구매를 만약에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가격은 동일하게, 30K 이후에는 30.5K, 그리고 31K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이 30K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해서 22MA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결국 50SMA까지도 지금 하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회를 했을 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들은요. 27K가 있고요. 만약에 27K까지 돌파당하면 25.2K가 될 것이다. 아까 동일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차트들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또 컨텐츠가 많이 길어져서요. 그 부분들은 또 주중에 계속해서 제가 시황 영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차차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